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폭증하는 국채금리 4200조 비폭탄 위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연내 금리 인상 확정 이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은 어딜까요?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이준환은행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꺼내다 보니까 채권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자, 특히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단기, 중기 채권 금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요, 미국 10년물이 한번 튀면서 한번 이제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기나 중기물은 거의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월 내 수익률이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 두 가지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 한번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연거퍼서 신호를 준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고 자주 올리냐? 간단한 거예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했던 조치 1.25%에서 0.5%로 기준금리를 낮춘 것을 정상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긴축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무조건 1.25%까지는 빠르게 올리겠구나. 그래서 단기 국채 시장에서 유난히 빠르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채권시장 참여자들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굉장히 희박하게 봤어요. 아무리 빨라봤자 내년 상반기 때 올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당장 올해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까지 올릴 수 있겠네. 채권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미 받은 대출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계와 기업 4200조 비폭탄이라는 기사 보셨다시피 민간 부채의 규모가 GDP의 210%를 넘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예요. 자,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나오니까 국채 가격 하락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채 가격만 변하냐? 회사채 수익률과 금융채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국내 경제 주체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항상 이런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건실한 재무 구조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가계나 기업이나 건실한 재무 구조를 가지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73%예요, 정확하게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대출자,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기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연체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계 채무자는 증가할 것이고 자산 매각은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변화는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국채금리 얼마나 올라갔길래 이 난리가 났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년물하고 3년물 먼저 볼게요. 자, 3년물 같은 경우는요, 한 달 전에 1.1%였는데 1.441%까지 올라갔습니다. 34bp 올라갔죠.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0.9에서 1.289%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라요. 특히 이준환은행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못 박은 시점부터는 거의 급등세,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국채 3년물에 영향을 받는 회사채 금리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AA- 등급의 회사채가 1.861%였는데 지금 1.969%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이어지면 2%대는 가볍게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2.1에서 2.2%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채 5년물하고 10년물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튀면서 같이 튀겼기 때문에 한번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에서 2.2% 내외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5년물이 좀 많이 튀었어요. 1.764%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국채 5년물 같은 경우는 어떤 채권과 연동된다? 금융채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채 금리도 조만간 5년물 기준으로 2%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대출금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대출금리, 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빼놓을 수 없는 대출 상품이죠. 마지막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렇게 큰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잘 아시죠? 코픽스 금리가 여전히 바닥 수준을 기기 때문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가 작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낮아진 기준금리만큼 그 수준에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2% 중반이 많이 있습니다. 3%까지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1, 2등급에서는 여전히 2% 중반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좀 낮은 편이네요. 신용대출 금리도 2% 이자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2.4%까지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2% 초반 수준이 아직까지 존재를 해요. 여전히 낮은 대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입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반전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동산 관련 대출 금리가 높아져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 대출의 낮은 이자율은 그럼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요, 8개 수신 상품을 근거로 해서 가중 평균하여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8개 수신 상품이 바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그리고 CD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그런데 최근에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지만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낮아지는 예금금리가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금리를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낮아지고 있는 예금금리 결국에는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유동성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금금리가 낮다 보니까 시중 자금을 자산시장으로 이동시켰어요.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갔고 부동산도 이미 두세 차례 광풍을 불렀죠. 코인 시장으로도 크게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마땅히 들어갈 자산 시장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대출 통한 추가 자금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자금이 다 어디로 들어갔다?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정기예금 이자를 높게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막대한 자금이 이자를 거의 줄 필요 없는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부동산 시장이 실제 높아진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으려면요,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서 예금 기능의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예금 금리가 상승을 해야 사람들이 대출 상환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 대출을 왜 받았냐? 위험자산에 투자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예금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정기예금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 크게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코픽스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나 전세자금대출금리, 신용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최소 두세 차례는 빠르게 올라야 부동산 시장이 반응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반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내년 초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주랑 은행 총재의 매파적인 성향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25%까지는 그냥 올리고요. 그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황에 받쳐서 추가 긴축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